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테슬라 걱정,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대박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 전쟁 곧 끝난다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테슬라가 여전히 공포 속에 떨어졌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오늘도 그냥 고만고만은 했어요. 특히 오늘 테슬라가 계속 그 흐름세가 떨어지고 있는 그 흐름세인데, 자,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일단 우리 마소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마소 0.46%. 마소를 보면 항상 이렇죠. 변화도 그렇고 또 떨어질 때도 그렇고 상승할 때도 그렇고 그냥 묵직하게 그냥 흘러갑니다. 자, 그리고 애플 2.70% 빠졌습니다. 자, 애플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조정 나왔습니다. 조그만 얘기만 나오면요. 또 이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3.67 장중에 올랐는데요. 자,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내용 볼 겁니다. 근데요, 사실 실적 발표 내용에 비하면 생각보다 오늘 별로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좀 보면 여러분들이 엔비디아 실적 괜찮았는데 할 텐데, 자, 그에 비해서 오히려 엔비디아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 보세요. 0.73 올랐어요. 의미 없는 숫자죠. 늘 오르고 내리고 요 정도입니다. 구글 1.50 빠졌어요. 구글도 많이 올랐었죠. 자, 그것에 조정 나왔습니다. 메타 2.46%. 메타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오늘 2.46 올랐고요. 자, 오늘 테슬라가 또 빠졌습니다. 3.96% 빠졌는데, 자, 근데 또 애플마켓은 조금 오르고 있죠. 자, 지금 테슬라는요, 너무 과하게 빠졌어요. 지금 굉장히 과매도 구간이니까 지금은 줍줍하기 좋습니다. 저는 오늘 또 이렇게, 또 이 준비하고 있던 자금을 투입해서, 오늘 또 좀 줍줍했는데, 지금 아주 좋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여러분들이 테슬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이렇게까지 떨어지면은 정말 좋은 기회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줍줍을 못해요. 그냥 최근에 들어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자꾸 비난하고 욕하기만 바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장기 투자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냥 누가 오른다니까 잠시 들어와서 버티다가 오른다 하다가 오를 때는 기분 좋은데 막 떨어지니까 이렇게 미친 폭락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한번 언론에서 안 좋은 얘기가 흘러나오면 너무 테슬라만 막 몰아 때려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시장이 악화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테슬라라는 기업. 여러분들이 마소에 투자하면요, 마소에 투자하면은 이런 건 없어요. 급락이랄지 폭락, 급등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안정적인데 어떻겠습니까? 투자하는데. 너무 지루하겠죠? 너무 재미없겠죠? 여러분들이, 나 심장마비 걸리기 싫어, 이러면 마소에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테슬라 같이 롤러코스터 타는 주식을 나는 마음에 든다, 이러면 그냥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성, 미래성은 어느 기업보다 좋기 때문에 테슬라 넘버원, 엔비디아 넘버2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 변함없고요. 자, 그래서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 테슬라에 대해서는 머스크에 대한 적도 많고 워낙 그 공매도들도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안 좋은 얘기 나오면 그 쏟아져 나오잖아요. 테슬라 유럽의 판매가 떨어졌다, 다른 확실한 이유는 밝히지 않고 떨어졌다 얘기만 해요. 리콜부터 시작해서 도지, 또 머스크의 또 유럽 정치 개입 등등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한꺼번에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면요, 너무 좋죠. 지금 정말 과매도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내려가건 어떤 멈추건 간에 굉장히 줍줍하기 좋은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요, 그동안 작은 주식들이 좀 올랐다가 오늘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주식들도 전반적으로 힘이 좀 약합니다. 좀 올랐지만 또 조정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상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했습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실적 발표 예상했을 때에 잘 나올 것이다,
강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역시나 오늘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우리 하이라이트한 거 위에 봅시다. 먼저 레비뉴, 매출이요. 39.33 나왔습니다. 자, 이거 예상치가 38.05였어요. 뛰어넘었죠? 와, 그냥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EPS입니다. earning per share는요, 0.89 나왔어요. 자, 근데 예상치가 0.84였어요. 이것도 뛰어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 분기 대비 그리고 전년 대비 얼마나 올랐냐? 초록색으로 하려 보세요. 전 분기 대비 78%나 또 뛰어 올랐습니다. 자, 분기 대비 70%씩 이렇게 뛰어 오르는 건요. 이건 뭐 미친 숫자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1년 full fiscal year 전체를 보게 됐을 때 무려 114%나 뛰어 올랐습니다. 그 전체가 130조 원이 넘어가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뭐 굉장하죠? 전체적으로.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가이던스가 나왔어요. 보통 이제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오고 이 현재 실적 발표는 좋게 나왔을 때 지금 현재는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오고 지금 현재 그 실적 발표는 좋게 나왔다. 그럼 가이던스가 안 좋으면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장에 대해서 뭔가 아직까지 불안하다게 느끼기 때문에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치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좋게 예상한다. 그러면 주가는 보통 떨어지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지금 전망치가 43빌리언인데, 이게 이제 이 예상치가 41.78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4분기가 39.33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43빌리언이니까 또 뛰고 있는 거죠. 한 4빌리언 정도가, 그러니까 4조 이상이 뛰어오른다 이렇게 예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색으로 자, 이제 뭐 현재 전망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블랙웰 있죠? 이번에 가장 최신 이 GPU 칩인데 무려 11빌리언어치의 이 성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매출 자체가 레비뉴가 11빌리언, 11조가 뛰어넘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블랙웰에 대한 디맨드가 amaz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demand for Blackwell is amazing. 그러니까 지금 신규 이 AI 그 칩에 대해 너무 좋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게 지금 블랙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뭐 얘기가 많았잖아요. 뭐 디자인에 미스테이크가 나서 갑자기 뭐 오류가 나고 뭐 이런 얘기 많았지만 여전히 수리해 가면서 또 조정해 가면서 이 수요 자체는 여전히 강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the fastest product ramp in our company's history라고 합니다. 회사 역사상 가장 빠르게 현재 대량 생산에 들어가고 있고 막 찍어내고 뽑아내고 그냥 회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다 뽑아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액면만 보더라도요. 엔비디아는 모든 게 괜찮아요. 출중해요. 여전히 펀더멘털이 견고해요. 늘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재미난 건요. 주가가 오늘 발표에 비하면 생각보다 그냥 미미해요. 이 정도면요. 한 140 돌파, 150도 돌파해야 되는데 130대에 여전히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요. 전체 시장의 가치 영향을 받고, 그리고 엔비디아 그동안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들을 자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다음 분기 발표, 그 다음 분기 발표 계속 좋게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좀 저렴할 때 계속, 여러분들이 엔비디아가 부족하다, 나 엔비디아를 더 가져야 돼, 이런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조금씩 가지고 가 계시면요. 결국 엔비디아는 꾸준한 상승이 나올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자, 이게 점점 더 이제 파이널 엔드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트럼프가 우리 여기 미국 시간 수요일인데요. 자, 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미국을 방문한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트럼프는 쇼오프, 자기 자랑, 자기 과시가 굉장히 좀 심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든 빨리 뭔가 성과물을 보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지금 미국으로 이번 주에 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방문하게 됐을 때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니까 지금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금이죠. 이틀 뒤에 도착하는 건데, 자, 와서 이제 뭘 하기로 오느냐? To sign a deal on a critical rare earth mineral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토류죠. 히토류 사인을 하기 위해서
히토류를 어떻게 할지 그 계약하기 위해서 미국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아, 정말 여러분 왼쪽에 사진 한번 보세요. 아, 정말 약소국의 비애, 슬픔이, 이건, 정말 역사책을 읽고서 그 역사 현장에 내 자신을 집어넣었을 때 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상황을 대입시켜 보면요. 정말 처참합니다. 이런 역사는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가 쳐들어왔을 때, 일본 식민지 아래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의, 소위 국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정말 어디 나갈 때 나라 이런 슬픔이 얼마나 큰지 모르죠.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이 젤렌스키가 이제 오는데 두 나라가요, 결국은 우크라이나의 미네랄 리소스를 공동 개발하는 거, 이거가 이제 아마 first draft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와서 사인하는데 우크라이나의 이 광물 개발을 결국은 미국하고 우크라이나가 공동 개발하는 거다라고 했거든요. 자, 여기에는 지금 이 히토리도 포함되지만요, 오일과 가스가 다 포함된다라는 거야. 즉 오일과 천연가스까지 다 이제 가지게 되는 건데, 여러분 이게 지금 미국은요, 미국이 오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스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히토리는 중국이 거의 다 지금 이제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견제하면서 자연스럽게 오일 가스는 뭐예요? 같이 개발했을 때의 오일 가스 가격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여기 뭐 사실 이거 너무 좋은 거죠. 특히 히토리 같은 경우는 중국의 어떤 이 소위 무기 자원을 무기화시키는 그런 부분을 완전히 이제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금 현재 둘이 조건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관점은 뭐냐면 500억 소위 말해서 500조 원 정도 규모로 앞으로 요구하겠다 그랬는데 이 미국에서요. 근데 그걸 과연 계속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도 이번에 계약서에서 그게 다 드러날 겁니다. 아마 공동으로 개발하고 공동으로 수익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뭐 이런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들을 뭐 그렇게 가져가진 않을 거라고 지금 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보세요. It is unclear how much mineral wealth lies within Ukraine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많은 자원이 묻혀 있는지, 뭐 히토리랄지 어느 정도로 묻혀 있는지는 아무도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체크해보고 조사해보면은 규모가 나오겠죠. 근데 미국이 이런 걸 얘기할 때 뭐 그냥 하겠습니까? 이미 대략적인 벌써 자기들 남들의 계산이 끝났으니까 미국이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저는 최근에 이 트럼프하고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특히 우크라이나 이 젤렌스키가요, 이 트럼프 앞에서는 정말 고양이 앞에 쥐 마냥 뭐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지금 떠밀려 가지고 지금 오는 거거든요. 그동안 미국을 너무 의존해 왔고 미국의 도움을 받아왔잖아요. 미국 없이는 뭐 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러시아 전쟁에서 미국이 지원해주고 미국이 돈을 계속 쏟아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참 여러 가지가 듭니다. 일단 첫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일단 전쟁이 종결되는 것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공동개발 들어간다? 전쟁은 이제 결국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그런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그거 굉장히 커요. 그렇게 되면 기름값 떨어질 거고요. 인플레도 이 전쟁만 정리되더라도 상당 부분 인플레에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 결과가 나타날 거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경제적인 거 하나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개인적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경제 독립을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투자를 하느냐? 왜 우리가 이 자산에 투자하고 테슬라, 엔비디아, 또 팔란티어, 또 뭐 비트코인 이런 중요 자산들에게 왜 투자를 계속 하느냐? 여러분들이 자산이 계속 늘어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소위 수량이 깡패라고 계속 늘어나다 보면요. 시간이 올해 말이 되고 내년이 되고 내후년이 되다 보면 이 자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자산이 불어나겠죠. 그래서 막 10억이 되고 20억이 되고 막 그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렇게 10억, 20억만 되더라도 10억이면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상위 10%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노후 준비가 그 현금 10억이면요. 노후 준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 잘만 또 우리가 그걸 투자를 잘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하고 이 소위
이 트럼프와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전쟁도 어쩔 수 없이 땅을 뺏기면서 이제 그만둬야 되는 이 상황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경제 독립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강해지지 않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이 자산을 확보하지 않고 있으면요. 결국은 다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는 상사가 나가라 그러면 여러분들 과감히 사표 던지고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탄탄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자금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다? 그 월급에만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비굴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눈치 보면서 내 땅을 빼앗겼는데도 내가 당당히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돌려달라고 얘기 못해요. 왜요? 내가 힘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 정치적인 모드 얘기하지만요. 미국과의 동맹 여러분 그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살지만 미국을 너무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대한민국도 착각하면 안 돼요. 자꾸 극우 세력들 보면 뭐 미국 동맹 막 표지판 두고 미국 동맹이라는데 여러분 지금 보시라고요. 그냥 바로 닥쳤던 게 지붕되고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다고요. 이거 여러분 한순간에 다 날아가요. 다 국익을 위해서 움직인다고요. 어떤 미국 대통령은 우리를 위해 주겠지만 이렇게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난 그거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뭐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소위 말해 거지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동맹관계를 지혜롭게 유지를 하되 어차피 초강대국이니까 자기 나라의 힘을 계속 키워나가야 돼요. 경제며 그리고 또 이 군사력도 그렇고요. 계속 자기 힘을 키워나가야 되지 함부로 당하지 않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휘둘리는 겁니다. 이게 약소국의 서름이고요. 늘 이렇습니다. 약육강식.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자신의 경제 독립도 늘 생각하면서 강하게 유지해 가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테슬라 주가가 연일 폭락을 하다 보니까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중심으로 멘탈이 막 흔들리고 있잖아요. 자, 그게 여러분들만 현상은 아니고요.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미국에서도 새로운 테슬라들이 많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근에 특히 추가된 사람들이 지금 이런 하락을 처음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락도 그냥 하락이 아니에요. 찔끔찔끔 내려가면 괜찮은데 지금 하락이 무섭게 하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멘탈이 그냥 막 흔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데나이브스가 등판했습니다. 데나이브스가 지금 이런 현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중에 핵심 포인트, 본질적인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When it comes to electric vehicle. 자, 전기차에 관한 한 테슬라 continue to be the gold standard라고 하고 있죠. 즉 테슬라는 골드 스탠다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정말 모든 것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전기차의 소위 표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Competition continue to increase라고 하고 있죠. 경쟁이 격화될 거라고 합니다. 경쟁이 세지겠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but it comes down to either you don't want a Tesla or you don't라고 합니다. 결국은 테슬라를 살 것이냐 아니냐로 귀결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 전기차들이 등판하겠지만 또 망하는 회사도 나올 거고 나오지만 결국은 테슬라냐 아니냐로 결론 난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그만큼 테슬라가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 이번에는 테슬라 말고 다른 차 사볼 거야. 다른 차 샀다가 야, 이거 테슬라 타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이렇게 구려? 근데 테슬라를 안 타고 그냥 일반 포드 거를 타건 다른 회사들 전기차를 타봤는데 자, 타보게 되면 전기차 경험이 처음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볼 때, 이 뭐지 이러겠죠. 근데, 테슬라랑 안 타보고서 그렇게 타보면 차별성을 모를 겁니다. 근데 적어도요, 테슬라를 타보고 다른 걸 보게 되면, 정말 보기만 해도 형편이 없어요. 특히 화면을 보면요, 우리 앞에 윈실드나 이런 거 보면, 정말 답답해서 다른 전기차를 못 타죠. 현대 아이오닉도 그렇고, 제가 미국에서 현대 아이오닉이랑, 미국에서 만들어진 다른 루시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리비안도 그렇고 다 보지 않습니까? 근데 내부만 보더라도, 내부 디자인만 보더라도 벌써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끝나는데 지금 뭐 본질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전기차에 있어서 이번에 지금 테슬라가 새로운 제품도 내놨는데 업그레이드 된 거, 야, 그냥 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비교가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전기차 세계에 들어왔을 때에 테슬라 아니냐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라는 거고, 그 다음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이거 중요하죠. It is our view autonomous is the future라고 합니다. 결국 자율주행이 미래라는 거죠. 자, 결국 자율주행에 있어서 이 말은 승자는 테슬라가 승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자율주행에 있어서 테슬라가 가장 압도적이에요. 지금 뭐 중국에 대한 얘기 또 나눌 거거든요, 이따가요. 근데 중국에서도 지금 전반적으로 중국에서 한 번도 운전하고 데이터 쌓지하는 이 테슬라가 이렇게까지 중국 도시에 적응을 하고 있나? 이렇게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라도 결국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앞으로 테슬라 판매가 연결되어진다면 사람들은 테슬라 자율주행이 들어가 있는 그 차를 살려고 하지 그게 아닌 차를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자, 그런 맥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주가 흘러내리고 있는데 대나이주도 테슬라를 투자하고 있어도 이게 여러분 지금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고 본인은 지금 다른 주식 다 있는데 이 팔란티어도 갖고 있으시니까 팔란티어도 떨어지고 있는데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쓰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건 비일비재하니까 결국 가만히 있으면 또 올라가니까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어느 정도 바닥이 또 따져지면 또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렇게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저도 똑같거든요. 그리고 요즘 말고 옛날에 이미 한참 전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냥 이런 거는 그러려니 하죠. 사실 뭐 이거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이러면서 계속 올라가는 걸 다 아니까요. 그래서 멘탈을 잘 잡을 때에는 그냥 본질적인만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하려던 거 보세요. 지금 또 이 이제 인터뷰 방송에 나와가지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테슬라와 지금 현재 유럽에서의 성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 매출이 뭐 반토막이 났니 뭐 40%가 떨어졌니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40%대 빠졌고 유럽도 40%대 빠졌고 그것에 대해서 이 데나임즈가 이 스카이 뉴스에서요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서 결국은 뭐냐면은 신차로 지금 트랜지션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모델 Y가 원래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카인데 그게 어떻게 갑자기 안 팔리겠냐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재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옛날 걸 다 팔고 새로운 차를 팔아야 되니까. 근데 새 차가 새로운 모델 Y가 중국도 어저께부터 이제 판매되겠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결국 이 사이에 붕 떠 있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매출을 줄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길게 보면요, 결국은 다 올라가겠죠. 근데 사람들은 이 현상만 보거든요. 왜 떨어졌지? 이유를 분석하지 않아요. 그냥 테슬라가 안 팔린다. 다른 이유를 갖다 대거든요. 자, 그런 얘기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테슬라는 the path forward to reverse this trend라고 합니다. 지금 흐름을 뒤집어 엎을 길을 그대로 가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 두석 달 뒤에 보세요. 여러분, 석 달 뒤에 보면요, 다시 매출이 다 올라올 거예요. 중국도 그렇고, 매주 매출 체크하는 거 있죠. 싹 다 올라오니까, 그냥 지금 흥분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석 달 뒤에 보시면요, 그냥 매출은 다 올라와 있을 거예요. 어쩌면 두 달도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세요. 가만히 그냥, 이럴 때는요, 가만히 기다리세요.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요, 그냥 언제 그런지 다 올라가요. 이럴 때 막 허겁지겁 또 흥분하고 이러면요, 주식 그냥 셀 버튼을 누르게 되겠죠. 그러고 나면 또 후약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올라가 있으면 이건 뭐지?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 숫자상으로 떨어진 거지 안 팔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손실 확정이 아니에요. 숫자는 그대로 있는데 수량은 그대로 있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다시 올라가면 자산은 늘어나는 거죠. 늘어났다가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이렇게 계속 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길게 보세요. 자꾸 지금 이거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너무 지금 오바들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지금 언론들은 테슬라 매출이 급감한 얘기를 계속해서 언론이 흘러보내고 있거든요. 제가 이 자기 복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제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언론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헐레벌떡 준비해서 또 이렇게 카피해서 또 얘기하죠. 그러다 보면 언론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다 보면 테슬라가 이 1월 달에 유럽의 판매가 45%나 떨어졌다. 뭐 중국도 43%나 빠졌다.
끝났다더라.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게 weak demand다. 약한 수요, 소비다. 뭐 지금 소비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빨간색으로 하려는 거 보세요. increased competition. 그리고 아주 지금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유럽에서 머스크의 그 정치적인 행보가 지금 유럽의 사람들이 이 소위 말해서 테슬라 자동차를 사지 않겠다. 보이콧한다. 뭐 이런 얘기들 전부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게 언론에서 계속 나오니까 주가는 뭐예요? 계속 영향받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영향받아서 개미들이 계속 팔기 시작하니까 주가는 빨리 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막 이럴 때 막 손절치고 그러죠.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개미들도 팔고 하니까 또 이 헤지 펀드들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기계적으로 사고 파는 사람들이 이것들이 또 반응하잖아요. 이게 무너졌다 하면 뚝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요, 위에 이 브래드포드 퍼거슨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또 얘기하는데, 지난번에도 이거 또 이번에 얘기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Zero mention of the biggest reason for the sales slump. 지금 판매가 슬럼프가 난 거, 즉 40%씩 유럽이나 중국에서 빠지는 게 가장 큰 이유에 대한 언급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하겠죠. 왜냐? 그 언급을 하는 순간 물타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이런 기사 자체가 무의미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레거시 미디어들이나 언론들은 이걸로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자기들 언론이 장사가 잘 돼야 되니까 광고를 계속 얻으려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지금 야 테슬라가 도대체 수요가 안 나온다. 머스크가 정치적으로 저렇게 나대니까 이런다. 이런 소리만 자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리 들리니까 사람들은 동요하는 거죠. 정말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그런 소식들에 자꾸 노출되니까 뭐가 돼요? 투자하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똑같이 한 거죠. 이 사람은 똑같이 하는 거죠. 바로 보는 사람들은 바로 보는 거예요. 바른 뉴스, 제대로 된 소식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The Model Y Changeover죠. 지금 여러분 모델 Y가 Changeover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 바뀌다 보니까 중간에 지금 재고가 없어요. 구형은 다 팔렸고 생산하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새로운 거, 새 차는 지금 이제 이 트랜지션 기간이니까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야 중국에 배달을 어저께 했는데, 자,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중국, 유럽, 미국 하게 될 때 그 사이에 공백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가 당연히 영향받죠. 그러니까 되게 상식적인 얘기인데도요, 이렇게 주식시장인 상식이 안 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식 투자로 돈을 못 버는 거라고요. 자, 아무튼 다시 저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테슬라의 굵직굵직한 사람들도 다 이런 얘기를 지적하는데, 메이저 레거시 언론들 뭐 investing.com이랄지 투자자들이 많이 보는 이런 쪽 있죠. 여기는 다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글을 퍼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역설적으로 이렇게 그냥 쓸데없는 막연한 공포감으로 떨어진다. 너무나도 줍줍하기 좋은 찬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어저께 그 중국에서 테슬라 FSD가 처음으로 공개되어지고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제 그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막 2시간씩, 3시간씩 벌써 중국 사람들이 열정적이지 않습니까? 테슬라의 FSD가 왔다 이러니까 막 이제 테스트 해볼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중국 시장에도 통할까? 정말 이 중국의 이 교통 이런 것들이 이 선진국인 미국의 도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서도 잘 지키는 미국에 비해서 질서도 엉망이고 여전히 어떤 뭐 여러 가지 중국의 교통 상황이 미국하고는 다른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바로 오자마자 이 테슬라 FSD 미국에서 훈련시킨 거를 중국에도 써봤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되게 회의적이었어요. 초록색으로 맨 아래쪽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before yesterday release, 어저께 출시되기 전에 many people were skeptical about it.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 FSD가 how it performs due to complex traffic condition. 중국이 그 갖고 있는 복잡한 그 이 소위 도로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그 이 교통 환경이 굉장히 사실 테슬라 FSD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the behaviors of Chinese drivers. 중국 운전자들이 막가파식이 있지 않습니까?
막가파적인 중국 운전자들의 태도를, 행동들, 막 뛰어들고 뭐 질서가 무질서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중국 베이징 우리 뭡니까 기차역 이런 데 가보게 되면 막 중간에 줄 안 서고 끼어드는 사람들, 중국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줄을 서서 기다리면 되는데 안 기다리고 끼어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그 도로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뛰어드니까 결국은 이 소위 이 FSD가 그런데 적응하는 게 참 힘들 것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교통의 페데스트리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보행자들도 미국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 보행자들도 막 그냥 뭐 이 파란불인데도 지나가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중간에 뭐 리어카 끌고 가는 사람이랄지 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뭐 오토바이길이랄지 자전거길이랄지 막 엉망으로 섞여 있거든요. 그리고 전기 뭐 오토바이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이게 복잡한 미국이 없는 것들이 막 이 도로 한 곳에서 펼쳐지다 보니까 FSA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요, 굉장히 스캡티컬 했습니다. 회의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써보고 나서, 테스트해보고 나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기대 이상이다. 와, 놀랍다라는 반응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자, 지금 위에 빨간색으로 체크한 거 보겠습니다. 자, FSD is extremely human-like, unlike any other Chinese system이라는 거야. 자, 다른 이 전기차 회사들의 이 자율주행과 비교했을 때에 이거는 정말 인간처럼 운전한다는 거야. 정말 사람처럼 extremely human-like라는 거예요. 와, 이거는 정말 사람처럼 일한다는 건데 다른 회사들 거는 기계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부분 어저께도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driving이 silk smooth라는 거예요. 운전이 정말 부드럽대요. 근데 다른 회사들 거는요, 멈칫부터 시작해서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기계나 이런 소프트웨어가 약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약하니까. 근데 지금 테슬라에 타보면요, 정말 부드러워요. 운전을 참 잘해요. 정말 부드럽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like a seasoned human driver 얘기하죠. 그러니까 정말 부드럽게 하니까 사람들이 타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함이 덜한 거예요. 부드러우니까 차량 운전 자체가. 자, 그리고 cautious to pedestria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moped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는 좀 더 이 막 인구가 많다 보니까 건널목에서 사람들이랄지 또 건널목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지나가는 경우도 훨씬 많죠. 그런 부분에도 훨씬 조심스럽게 운전합니다. 저 사람이 건너올지 안 놓을지도 파악하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왜 전동차들이랄지 오토바이랄지 자전거랄지 이런 것들이 길가에 있는데 미국보다 훨씬 더 무질서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좀 향상돼야 될 거,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자, 발전돼야 될 거는 버스 레인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미국에 거의 없는 어떤 이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공부를 해서 학습하겠죠. 버스 레인에 대한 인식, 그리고 바이크 레인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 라인에 대한 인식. 미국에도 있는데 아무래도 도로 사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과 다른 게 있겠죠. 그래서 바이크 레인이랑 트래픽 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이 트래픽 라이트에서도 이것도 좀 적응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좀 바른 이 레인을 찾아가는 거, 스트레이트냐 턴 레프트냐 할 때 바른 길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회전할 때 보통 보면 혹은 유턴할 때 인터섹션에서 거기서도 좀 이 바르게 예를 들면 레인을 찾아가지고 그 차선에서 이제 유턴을 하건 레프트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맨 왼쪽으로 붙어야 되는데 왼쪽으로 붙지 않고 왼쪽 그 옆에 이 차선에다가 차를 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도로에 익숙해지게 되면 점점 더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경험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수준에 있는 것들이 놀랍다라고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좋아요, 여러분. 이게 학습이 되어지면요, 중국 쪽에도 굉장한 수준이 올라오겠죠. 유럽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와, 미국에서 학습시켰는데 이 인공지능이 중국에서도 인간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반응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미래가 굉장히 밝은 것 같아요. 아주 흐름 좋고요. 여러분, 테슬라 주가가 지금 흔들린다고 자꾸 주가에만 목매달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다가 정말 여러분들이 이 주식 투자로 돈을 크게 더 잃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지금은요, 바이 앤 홀드 하시면서 보세요. 정말 지금 좋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데 나중에 돼 보면 내가 그때 더 샀어야 되는데 그게 기회였는데. 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떨어질 때가 오면 이때가 기회인데 못 산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절대 못 산다고요. 오히려 그냥 멘탈이 흔들려 가지고 팔고 손절해야겠다. 야, 나 2천만 원 손절했다. 다행이다 이러죠. 근데 나중에 조금 흘러내리다가 갑자기 쭉 올라 버리면요, 그때 판 사람이 후회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늘 그런 것들이 반복됐거든요. 그냥 떨어지면 안 팔면 손해가 아닙니다. 그냥 갖고 계시면 수량은 그대로인 거죠.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LA의 조교수였습니다.